예, 안녕하세요. 3월 13일 데이터 사이언스 동호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오늘 그 코스 4의 파이썬 4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 그 이제 코스고요. 오늘 해야 될 양은 좀 많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그 판다스하고 어, 제 화면 잘 다 보이시죠? 네. 그 네, 잘 지난주에 이제 보입니다. 예, 판다스를 쭉 하고 이제 고은님께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이제 잘 듣고 어, 시간을 많이 좀 초과하긴 했지만 오늘은 그 판다스가 사실 워낙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하는 잡의 거의 8, 90% 시간이 데이터를 뭐 핸들링 하는 시간, 뭐 모으고 쪼개고 뭐 사실 그 프리 프로세싱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판다스가 거기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판다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요. 코스 5, 윅 5죠. 윅 5의 그 마지막이 무슨 강의가 아니라 과제입니다. 그래서 페이크 앨범 만들기, 그래서 가짜 그 요즘 그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아마 그 우리가 그 앨범 타이틀 해가지고 그 CD 껍데기 옛날 그 레코드 껍데기 보면은 이제 그 앨범에 뭐 제목 있고 무슨 이렇게 가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그 흉내내서 그런 거를 이제 페이크 앨범을 만드는데 거기 요 그 마지막 과제물은 그냥 오픈 툴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실제로 이제 이러한 내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든 랩이기 때문에 그냥 과제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판다스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크 앨범이 이제 이게 그 IBM에서 제공한 템플릿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각자 요대로 그냥 템플릿을 쓰시는데 그 내용만 조금씩 바꿔갖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페이크 앨범을 제출하시오라는 게 과제물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겠지만 처음 지금 파이썬을 랭귀지도 접한 지 얼마 안 되고 뭐그 그 다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스크래핑 하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미지 핸들링이 있거든요. 이미지 핸들링에 대한 컨셉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한참 공부해야 될 거리가 많이 있는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시간을 고통을 좀 줄여드릴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에 그 어떠한 파이썬 모듈을 아셔야 되는지 하는 그 모듈 몇 가지 핵심 모듈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을 실제로 좀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 실제 내용을 이해하면서 숙제를 과제물을 쉽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이제 페이크 앨범 부분은 뭐 이미지도 나오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 판다스는 좀 걱정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돼서 지루하실까 봐 그게 좀 이제 걱정은 되지만 뒷부분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니까 좀 참고 들으시고요. 이 판다스의 내용이 복잡한 이유는 그만큼 데이터를 우리가 그 핸들링하는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붙이고 뭐 저렇게 바꿔보고 컬럼을 삽입하고 뭐널그 이제 널 밸류 값이 미싱 밸류들을 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R을 내서 R의 데이터 프레임에 축적돼 있던 그런 각종 다양한 기능들을 다 이제 판다스로 옮겼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다 구현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실제로 그 실무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저렇게
핸들링 해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엑셀에서 우리가 엑셀 잘 쓰시는 분들은 엑셀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붙이고 쪼개고 하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그 기능들을 다 커버할 거예요. 이건 말고도 또 많이 있지만 우선 그 판다스는 제가 지난주에 다시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시리즈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리즈가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그 시리즈는 뭐냐? 이 컬럼 하나하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하나하나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여러 개가 모여서 컬럼이 되고 요거는 제가 보내드린 제가 PDF로 보내드린 자료에서는 아마 빠져 있을 텐데 나중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컬럼의 인덱스는 df.컬럼이라고 해서 컬럼명들이 쭉 이제 컬럼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는 df.index라고 하는 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인덱스로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 이제 numpy하고 판다스를 이제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판다스는 numpy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numpy를 가지고 판다스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다 numpy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numpy하고 판다스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알면 다른 하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일단 어레이를 제가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numpy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파이썬은 항상 0, 1, 2,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번째 A에 4라고 하면 다섯 번째 엘리멘트입니다. 그냥 제가 리마인드 삼아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시리즈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시리즈는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는 거는 일반 파이썬의 리스트,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 그 다음에 파이썬의 딕셔너리 전부 시리즈로 변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고요.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딕셔너리에 키가 레이블이 되고요. 밸류 요 밸류가 밸류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뒤에 보여드릴게요. 저기 인덱스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고 일단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바꾸면 요 값을 시리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딕셔너리의 키 값들이 인덱스 레이블이 되고 밸류가 이제 시리즈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리스트 일반 numpy가 아니라 그냥 파이썬의 리스트죠. 리스트를 데이터로 하고 여기 제가 ABC라고 인덱스를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죽었나 자꾸 뭐 날라오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numpy 어레이 있잖아요. numpy 어레이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면 자, 이 값은 numpy 어레이 값에서 나왔는데 제가 거꾸로 해야 되겠네. numpy 어레이 값에서 나왔는데 여기 0, 1, 2, 3이라고 디폴트로 붙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우리가 인덱스를 지정 안 해주면 0, 1, 2, 3으로 디폴트 레이블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레이블이라고 그냥 일부러 한번 줘봤어요. 이렇게 ABCD라고만 하고 요거를 데이터로 주니까 요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디폴트로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리즈의 인덱싱은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여기 지금 시리즈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A, B, C, D, 10, 20, 30개 이게 인덱스고 이게 밸류거든요. 시리즈는 딱 한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딱 인덱스를 하나밖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B에서 C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똑같이 순서로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에서 3이니까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거죠. 0, 1, 2, 3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파이썬의 리스트
슬라이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덱스를 지정해서 자르는 거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간에는 연산도 가능합니다. 시리즈 1하고 시리즈 2를 더해 보면은 둘 다 20, 30, 40에서 둘이 합쳐졌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리즈 여러 개가 모인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토이 데이터라고 그러죠. 장난감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해를 쉽게 하는데 여기 지금 random.randn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numpy에서 그 우리가 랜덤 그 난수를 하는데 불러오는데 요거는 rand n이라고 그러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러놓고 데이터의 쉐입을 보면은 5 x 3짜리 5 x 4짜리 그 난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로는 5고 컬럼은 4개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일부러.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걸 요 만들어진 난수를 데이터로 주고 인덱스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컬럼 네임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게 지금 난수 생성됐던 거, 그게 데이터가 되고 인덱스는 숫자가 다 맞아야죠. 5 by 4로 했으니까 당연히 5 by 4 해서 이제 맞춰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는 거고요. 한 번씩 해보시면 나중에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은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컬럼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로와 컬럼은 같이 해줄 수 있겠죠. 이게 두 가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컬럼만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은 그 컬럼의 데이터만 와요. 그리고 인덱스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컬럼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특정 컬럼을 지정하고 이 타입을 한번 보죠. 무슨 타입인지.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제가 그랬죠. 그 컬럼 하나하나가 시리즈라고. 그래서 시리즈가 왔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리스트를 안에 넣어주고 컬럼 그 이름들을 넣어주면 컬럼명을 넣어주면 이렇게 여러 개 컬럼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꺽쇠로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not 하고 이렇게 컬럼 이름을 줘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는 한 컬럼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 삭제하는 기능. 그거는 그래서 요 두 개 지금 원래 만들어진 게 요 두 개의 컬럼을 더해서 새로운 컬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럼 그냥 컬럼을 하나 이름을 지정해주고 new라고 해주고 원하는 오퍼레이션을 해서 그냥 만들어주면 new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컬럼이고요. 이 컬럼을 내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드랍하면 됩니다. 드랍하면 없어졌죠. 없어지는데 이 축을 정해줘야 돼요.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 엑시스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 앞으로 엑시스라는 게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잠깐 보죠. 엑시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2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차원이 될 거예요. 엑시스가 요게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 우리가 뭐 4x 5짜리 했잖아요. 4x 5 하고 이게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내가 칼라를 3개로 하겠다면 4x 5x 3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그 칼라로 된 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파이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 3차원 어레이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4x 5x 3 이런 식으로 이걸 선언을 해주게 돼요. 그 np.array 해가지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엑시스 제로가 되고요. 이게 엑시스 1이 되고 엑시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로우를 나타내신다고 보면 되고 이건 엑시스 1은 컬럼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시스 1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준 거는 여기 그 U라는 컬럼 여기 그 컬럼 쪽이죠. 거기서 U라고 하는 걸 없애겠다.
그렇게 하는. 만약에 이걸 지정 안 해주면 여기서 찾게 되겠죠. 디폴트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자, 여기서 그냥 df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거예요. df를 df1에다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럼 복사를 하면 df1은 똑같겠죠. 아, 근데 희한한 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드랍을 했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냐면은 그, 데이, 그 판다스는 항상 그 원래 원본 이미지를 훼손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할 때마다 이걸 다 훼손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오퍼레이션 잘못됐네 하고 고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다스는 만약에 내가 이걸 확실하게 그 이 없앤 거 이렇게 그냥 이건 이거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런 카피본을 이제 해주는데 리턴 해주는데 만약에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 df에다가 어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원본 df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선언해준 이 df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어사인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콤마하고 in plac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in place equal true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 업데이트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df를 df1에다 어사인 했더니 그냥 다시 원본이 이제 보이는 거죠. new가 안 날라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드랍한 거를 제가 in place true라고 하니까 이제 날라갔네요. df에서 원본.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제가 분명히 df1을 드랍했잖아요. 여기서 df를 df1에 카피를 하고 df1을 드랍했는데 날라간 거는 df에서 날라갔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판다스는 이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데이터를 막 카피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df1이라고 설사 이거를 카피를 해줬어도 이거는 소위 말해 우리가 뭐 전산하신 분들 알겠지만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이러지 않습니까? 이 call by reference예요. 그냥 어드레스만 df가 갖고 있는 어드레스하고 같은 거를 df1에 줬을 뿐이지 실제로 df1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새로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df1에 있는 컬럼을 날렸는데 드랍을 시켰는데 실제로 보니까 df에 있는 게 당연히 df1도 날라갔겠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메모리를 지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df라는 거를 딴 데다 카피를 하고 싶다 원본 놔두고 하면은 df.copy라고 하는 그 코맨드를 해주면 이제 실제로 카피가 돼요. 그 새로운 메모리가 생성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딥 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df2가 이렇게 돼 있고 df2를 드랍을 하면 뭘 드랍했냐면 아까는 지금 엑시스 제가 제로 했죠. 여기서 D라고 하는 거를 드랍을 했어요. 그랬더니 df2는 D가 날라갔죠. 그런데 df는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f2는 이제 새로운 장소로 카피돼서 날라간 거는 4x4가 됐고 df는 원본이 남아 있으니까 5x4로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해 한번 해보시고요. 갈 길이 멉니다. 그 다음에 인덱싱,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인데 아까 LOC하고 ILOC 두 가지 지난주에 다 배우셨잖아요. LOC는 그 인덱스의 값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ILOC는 인덱스의 포지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Py처럼 그냥 순서에 의해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 하는 게 iLog이고 log은 무슨 값에서 무슨 값 해서 value를 하는 거고. 그래서 LOC를 만약에 이제 A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A라는 LOC니까 요걸 A 값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요 줄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알아서 그 W, X, Y, Z를 밑으로 해주고 이렇게 값을 리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iLog 0번째니까 A가 첫 번째 번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결과 0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하겠다.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띄엄띄엄 요거는 뭐냐면 A하고 E 두 개를 하는데 컬럼은 X하고 Y만 하겠다. LOC는 콤마가 있으면 앞에가 그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 저기 두 번째가 컬럼이에요. 그렇게 지정하거든요. 아까 위에 보여드렸죠. 이
LOC의 앞에 콜럼 앞에는 로 인덱스를 지정하는 거고 뒤에는 컬럼 인덱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그냥 이걸 좀 X, Y 이러니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살아있는 우리가 재무나 이런 데 있는 우리 은행에서 흔히 쓰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현금하고 뭐 예수금 계정만 3분기, 4분기를 뽑아보겠다.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을 수 있겠고, 뭐 똑같이 이제 그걸 그냥 제가 포지션을 알면 포지션으로 슬라이싱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에서부터 3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3은 포함 안 되니까 0, 1, 2 이게 3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 4, 2, 3.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우리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true, false로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0보다 이 각각의 셀들의 값이 이걸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셀인데 셀의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해갖고 지가 비교를 해서 와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조건값 true, false인 조건이 true인 셀만 리턴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df에서 그런 칼럼으로 그 셀렉트 한다고 이렇게 한 번만 더 그 대괄호로 쏴주면은 딱 이제 필요한 이거 true인 것들만 리턴이 되는 거죠. 뭐 데이터 핸들링 하다 보면 이런 조건 뭐 얼마 이상인 것만 내가 뽑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 특정 컬럼 W 값이 0보다 큰 것만 W 컬럼이 0보다 큰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W 컬럼 하나에 대해서만이니까 지금 요거 이제 날라갔죠. 이거는 그 NaN 여기 보면 false로 0보다 작은 값이었거든요. false로 돼 있으니까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건 한 중에서 여기서 내가 Y 컬럼만 뽑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하여튼 생각하는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기억을 하셨다가 여기다 기억 많이 써봐야지 뭐 실제로 이제 막상 쓰려고 그러면 다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조건식 내가 특정 컬럼 뭐 예를 들어서 W 컬럼이 0보다 크고 Y가 두 개다가 0보다 큰 컬럼만 고르겠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게 그 인덱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디폴트로 내가 아예 바꿔버리려고 그냥 이거 012로 바꿔 그러면은 디폴트로 리셋 인덱스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럼 원래 있던 이 인덱스 값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 이 밸류 그거는 얘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라는 이름의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새로운 컬럼으로 넘겨버립니다. 디폴트 인덱스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다른 모양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요거는 이제 요걸 요 스트링이죠. 그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스트링을 주고 스플릿 하고 여기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주면 스페이스가 있는 것대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중간중간에 뭐 딜리미터가 있어요. 뭐 콤마 같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스플릿해서 콤마로 자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콤마로 또 잘라졌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스플릿인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그냥 스페이스로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이 리스트를 가지고 CT라고 하는 아까 그 DF2라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CTS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개수가 같으니까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데이터를 뭐 5개를 안 맞춰줬다. 그럼 에러 한번 해보십시오. 에러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내가 이걸 왜 했냐? 이 CT를 가지고 이걸 인덱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리셋 인덱스 하면은 이게 디폴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그냥 이걸 인덱스로 하고 삼고 싶다 그러면은 이 cities라는 게 이제 인덱스가 되고 앞으로는 아까 LOC 코멘 가지고 그뭐 LOC df2에 뭐 점 LOC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LA를 찾고 싶다. 그럼 이제 LA가 나오는. 리셋인데 이게 지금 이미 없는데 해서 그렇구나. 잠깐만. 여기서 다시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싱 데이터가 그 데이터 앞으로 프로세싱 하시다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제일 이제 애로사항이 값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채워버릴지 아니면 그 값이 없는 롤을 아예 삭제를 해버릴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하는 경우는 드랍, 널 값을 삭제하는 건 드랍 NA. 그 다음에 뭘로 임의로 채우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그 NA 값, not available한 값을 뭘로 채워라 이렇게 하는 건데 보세요. 일단 np.na가 numpy에서 numpy.na 하면은 not a number예요. numpy는 숫자만 핸들링 해야 되는데 넘버가 아닌 게 그 들어오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 일부러 numpy에서 이렇게 그 숫자가 아닌 거를 그 널 값이죠. 널 값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그 np.nan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고요. 요거를 만들어주면 df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not a number라고 돼 있죠. nan.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그 샘플로 준 데이터들이 컬럼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drop na를 하면은 na가 들어가 있는 롤은 싹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drop na axis 1이니까 이쪽이겠죠. 이쪽 컬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그 너린 값이 날아가니까 이거 하나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rop na thresh 2면은 널 밸류가 2개 이상 있을 때 날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 있는 널 밸류가 있는 롤은 남았죠. 이게 사소한 기능들인데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있다. 그럼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fill NA를 밸류를 0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NA가 전부 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아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그 평균으로 채우고 싶어. 여기 지금 보면 값이 빠져 있는데 그 우리 시티은행 그 뭐 예를 들어서 키 순서대로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몇 사람이 빠졌는데 그냥 평균 키로 채우고 싶어. 그럼 민은 여기 민 함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민으로 fill NA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fill A의 밸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A 컬럼의 평균 A.min 한 거를 밸류로 해서 fill 해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FFill이라는 것도 있어요. 복잡하고 이거에서 시계열 데이터 그래서 뭐 우리가 주가가 바뀌고 그럴 때 보면 전날 주가하고 전날 종가를 그냥 채우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ffill 앞에 forward로 있는 거 그냥 앞에 있는 값을 채워. 그것도 ffill이고 backfill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bfill인데 backfill 하면 뒤에 있는 값을 채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group by 요거는 뭐 보여드릴게요. 그룹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회사별로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회사별 매출액 어떻게 하느냐? 여기 회사라고 하는 컬럼으로 그룹 바이를 하면은 일단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브젝트가 리턴이 됩니다.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그룹 바이는 반드시 그룹만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sum 미니멈, 맥시멈, 평균,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걸 이제 애그리게이트 함수라고 그래요. 여러 개가 모여야 성립이 되는 함수들. 그렇게 여러 개를 이제 모아서 모아야 그 작동이 되는 함수들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점, 뭐 민, 맥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로 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아까 좀 전에 민이었죠. 평균. 그럼 평균하면 평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좀 전에 같은 거고. 그다음에 그 세일즈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봤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몇 개고 평균은 뭐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죠. 이게 다 통계학하고 관련되니까. 표준 편차는 뭐고 미니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건 퍼센타일이에요. 25% 상위 25%는 얼마 상위 50%는 얼마 75%에 포장되는 건 얼마 맥스는 얼마 이런 통계값을 디스크라이브라고 주는데 이거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가 눈에
그러니까 어떤 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바꾸고 싶어, 러 컬럼을. 그래서 트랜스포즈라는 걸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원래 컬럼이었던 게 로로 가고 로였던 게 컬럼어,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랜스포즈는 나중에 좀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 저희가 그 어레이 핸들링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합치기도 하겠죠. 이제 데이터를 막 쪼개고 합치고 할 테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장난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컬럼 네임은 똑같이 A, B, C, D라고 하고 나중에 조인하고 어쩌고 뭐 해야 되니까 값들은 좀 다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같은 인덱스도 주고 다른 인덱스도 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서 df1이라는 거는 4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0, 1, 2, 3이라고 하는 그 인덱스 이제 밸류를 갖고 있고요. df2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은 같은데 인덱스 값이 달라요. 그다음에 df3라고 하는 거는 컬럼 네임은 같은데 역시 인덱스 값이 다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컨캐트네이션이 있어요. 컨캐트네이션이 디폴트로는 엑시스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냥 그 로, 세로 쪽으로 그냥 밑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컨캐트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엑시스 1이라고 하면은 그 컬럼 쪽에 가로로 갖다 붙이기, 옆에다 갖다 붙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갖다 붙이는 거, 옆으로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컨캐트네이션은 그냥 단순히 갖다 붙입니다. 그냥 쭉 붙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갖다 붙여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얘는 이 인덱스에 맞는 게 없잖아요. 그냥 컬럼도 그냥 막 중복이 되고, 사실은 그냥 장난삼아 해본 거죠. 이건 전부 이제 맞는 게 없으니까 그 NAN으로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머지, 요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컨캐트네이션처럼 단순하진 않고 컬럼 기준으로 이제 머지하고 조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컬럼 기준으로 우리가 합치면 머지, 인덱스 기준으로 합치면 조인, 이렇게 돼 있고, SQL에서 우리가 그 조인하는 거하고 이 머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인너 조인, 아우터 조인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pd.merge에서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 인너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on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할 그 컬럼을 정해 주거든요. 이게 컬럼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요 컬럼 데이터 줄 컬럼이 있지 않습니까? A 컬럼을 기준으로 같은 놈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게 없고 A0, A1은 같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여기 두 개, 이거 df2를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A0, A1이 같으니까 그게 이제 A0, A1이 같은 그 인너 조인 그 교집합이죠. 교집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콜럼들은 자동으로 지가 앞에서 온 거는 X, 뒤에서 온 거는 Y로 자동으로 붙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조인하는 거고, 아우터 조인은 A를 기준, 이거 다 왔죠. 아까는 이제 같이, 그 아우터 조인은 합집합이, 그, 우리가 저기 벤 다이어그램 할 때 보면 이렇게 다 동그라미 두 개 다 합쳐진 거, 합집합.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우터로 조인했으니까 다 오고, 여기 이제 없는 것들은 널 밸류가 되고, 요거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기준으로 조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제가 토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줬고, df1은 이렇게 하고 df2가 이렇게 했다고 치면, 요거는 이제 left, right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df1에다가 조인 df2 하면 df1을 기준으로 조인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인하냐? df1은 다 들어옵니다. df1은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데, df2는 df1하고 인덱스가 같은 게 있는 것만 들어. 그러니까 2, 3하고 2, 3이 이제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2, 3에 해당되는 df2는 갖다 붙어요. 여기는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널 값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으로 하면은 다 오죠. 당연히 다 올 텐데, 이제 값이 그 왼쪽 값 기준이니까, 사실은 뭐 아우터 조인보다는 인너 조인은 이제 더 많이,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오퍼레이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을 좀 해볼 텐데, 일단
이건 이제 제가 테스트 데이터 그냥 만든 거고요. 중복을 제거한 값을 알고 싶죠, 우리가. 유니크한 밸류가 어떤 거냐? 그래서 유니크라는 게 있고, 유니크한 값을 하면 예를 들어서 콜 B에서 유니크한 값만 골라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딱 한 개씩만 이렇게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한 밸류 카운트가 몇 개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44는 두 개고 55는 한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 몇만 개 뭐 이렇게 되면 몇천 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고급 기능인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놀 정도가 되면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이게. 그러니까 엑셀에 보면 우리가 뭐 마크로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함수를 내가 그냥 곱하기 2배로 해준다고 해서 타임스 2라고 한 샘플로 만들어 줬어요. 컬럼 2에다가 타임스 2라는 함수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콜 A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값이 1, 2, 3,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2배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함수가 적용돼서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람다 함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이썬은 def 해가지고 우리가 뭐 a라는 AA 뭐 이렇게 펑션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메타로 뭐 하나를 받아서 retur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하고 x하고 y를 받아서 x 플러스 뭐 y를 리턴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AA에다가 뭐 1하고 뭐 3을 주면은 4가 리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간단한 거는 람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x에다가 람다라고 하고 뭐 여기서 a하고 b 두 개를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a 플러스 b를 리턴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내가 똑같이 1, 3 이렇게 하면은 4가 나와요. 이 람다라는 함수가 있음으로 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어떤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막 사용해서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펑셔널 프로그래밍 두 가지로 그냥 이거는 무슨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C++라든가 자바 같은 랭귀지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서포트 못합니다. 걔들은 오로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만 가능하도록 랭귀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랭귀지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두 가지가 다 돼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도 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되고 그래서 이런 람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로 간략하게 따로 함수를 정의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썸도 되고 많이 쓰는 거죠. 특정 칼럼을 영구히 삭제하려면은 드랍해 주면 됩니다. 그 칼럼을 드랍해 주거나 아니면은 딜리트 해서 특정 칼럼에 좀 이것도 드랍돼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하고 이 컬럼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컬럼 싸면 여기 구성된 컬럼 이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뭘로 되어 있냐? 이건 지금 우리가 레인지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디폴트 인덱스 썼어요. 그랬죠? 여기다 이름 줄 수 있어요. 네임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df로 한번 해보면은 갑자기 여기 위에 없었던 그 텍스 네임이 생겼죠. 그 네임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트 당연히 소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컬럼 컬럼 시를 기준으로 소트한다 그러면은 이거 기준으로 다 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널 밸류가 있냐 이것도 알아. 이게 뭐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 is null 그러면은 널이 있는 것들은 false 널이 아닌 것들 근데 널이 있는 거는 true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갖고 하면 되고요. 피봇 테이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거 저기 피봇 복잡한데 엑셀에 있는 피봇하고 개념 똑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GCB, ICG로 해서 본점, 지점별로 이렇게 해서 코스센터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뭐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하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거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같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시계열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었어요. 좀 복잡한데 한번 보시죠. 시계열 데이터는 그 데이트 타임이라고, 요거는 이제 판다스 아니라 저기 파이썬의 그냥 기본 모듈이고요. 여기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거는 판다스에 포함된 모듈이 아니라 스탠다드 모듈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짜서 그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러오면 되고요. 이거 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스톨 하시냐면은 pip 인스톨 그 판다스 데이터 리더 이렇게 해서 저기 인스톨 하시면 돼요. 아마 대부분이 인스톨 안 돼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냐면 제가 애플 데이터 이 모듈은 애플 데이 이 주가를 불러다 주는 모듈이거든요. 그 저기 구글에서. 그래서 제가 애플 데이터를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을 한번 보니까 얘는 뭘 갖다 주냐면은 이 모듈은 데이터 리더라는 거는 이 일자별로 이 애플 데이터의 그 시초가, 고가, 저가, 종가, 그다음에 거래량 이걸 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 인덱스를 지금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 일단 이제 그 이렇게만 지금 해놓으면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드려야 될까 고민인데 같은 거고 사실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이게 여기서 불러왔을 때 이 데이터가 제가 다시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그 데이트 타임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판다스에 보면은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바꿔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요 인덱스를 데이트 타임 인덱스 타입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좀 매트플롯립 가지고 그렸지 않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이제 이 판다스는 그 매트플롯립을 그대로 또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판다스 그 컬럼 내가 여기서 AAPL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AAPL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종가 컬럼만을 가지고 그냥 플롯 하고 그림 사이즈, 피겨 사이즈는 뭐 가로는 12, 세로는 4 이렇게 주게 되면은 12 바이 4, 그러니까 4 바이 10이죠. 가로 요거는 긴 쪽이 위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클로즈라고 하는 요 종가를 데이터로 해서 그냥 이게 그려지는데 그림 그릴 수가 있는데 뭘 그렸냐면 제가 여기 이제 그냥 여기 클로즈라고 그린 거는 요 파란색은 그냥 그린 거예요. 제가 요걸 만약에 이거를 빼고 그리면은 이제 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 하나 더 그린 거는 중복해서 그린 건데 롤링이라고 해서 이동 평균 그린 거예요. 그래서 30일을 윈도우로 해서 이동을 하면서 평균을 내는데 그, 이동을 한 여기 보면 이제 AAPL을 전체를 했을 그 중에서 클로즈 컬럼의 이동 평균을 플롯한 거예요. 똑같은 대로. 그러니까 이 겹쳐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는 30일 이동 평균이니까 당연히 이 앞에는 30일만큼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평균이 구해질 테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같은 거 지수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인덱스에 대한 건데 이거 말고 우리가 보면 데이터 쪽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카피해온 건데 UFO 데이터예요. 시계열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UFO가 나타난 시점, UFO가 미국의 어떤 주에서 어떤 도시에서 관측됐다라는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이렇게 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 타입이 처음에는 오브젝트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타입으로 이 타임이 그냥 왔죠. 그러니까 이 타임을 만약에 이걸 내가 특정 연도를 뭐 잘라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뭐 슬라이스를 해주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날짜 아주 시간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컬럼을 그냥 제가 한번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본 거니까 내용을 보시고요. 이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만약에 타입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편해집니다. 일단 이렇게 바꾸면은 타입이 스트링 데이트 타임 64라는 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모양도 바뀌었죠. 이렇게 돼 있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아워만 고르겠다 하고 아워를 축 쳐주면 시간만 지가 잘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요일이야 하고 윅데이 네임이라는 거를 이제 그 dt.윗데이 dt.hour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주면은 요일이 나와버리고 또 1년 중에 몇 번째야 dt.day of year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몇 번째 날짜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기 판다스 다큐멘트 제 구글링해서 보시면은 설명 나와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필요한 거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날짜로 바꾸면은 연산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970년 1월 1일 이후 자료만 뽑으려고 한번 이렇게 줘봤는데 이렇게 하고 큰 거, 요 TS보다 UFO 타임이 큰 거라고 비교를 하면은 70년 이후 자료만 딱 골라서 나옵니다. 그럼 막 여기서 맥스, 민 이걸 하면은 70년 이후에 이게 가장 큰 날짜니까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관측이 됐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며칠째 그 맥스 2000 딱이 민을 하니까 이게 1970년이 민이 되겠고 이게 2000년이 맥스 그래서 25,781일 동안 관측한 자료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고 이어에 아까 제가 밸류 카운트 했잖아요. 그 이어라고 하는 그 유니크하게 그 연도별로 이제 연도가 유니크한 이어가 되겠죠. 그게 몇 개냐라는 걸로 해서 그 인덱스가 이제 날짜니까 날짜별로 소트해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그냥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비슷하게 구글링 해갖고 제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 샘플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생각할 수 있는 걸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번 아까 애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거를 쓰는 거 그 to CSV로 해서 그 CSV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CSV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CSV 파일로 내가 작업한 데이터 프레임을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 한 거죠. 하고 했고 그 다음에 불러올 때 이렇게 그 인덱스 컬럼하고 날짜 이런 걸 다 정해주면 데이트라고 해서 인덱스 컬럼이 데이트가 돼서 불러왔고요. 마찬가지로 평균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리샘플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특정 그 월만 고르고 싶다. 월만 골라서 이거를 월별로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월별 그 그래프가 되는 거고 분기별로 하고 싶다. 쿼터별로 바차트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거 되던데 하는 기억을 가지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판다스는 이제 마치고 기다리시던 많이들 들어오셨나? 네, 오늘은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예, 저희 이은상인데요. 네네. 예, 저기, 아까 타이프에서 인스톨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인스톨을 할 때, 예.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아니요.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제가 예, PIP 인스톨 아, 이게 정상이고 예, 그죠, 그죠, 예. 근데 간편하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그 느낌표를 주고 또 셋하면 이것도 돼요. 아, 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도스 느낌표, 예, 느낌표 하면 도스 코맨드가 먹는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낌표하고 dir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나와요. 우리 디렉토리. 아, 이런 식이에요. 저기 리눅스나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숙제하는 데 필요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숙제를 각자 전부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숙제하는 데 필요한 모듈 몇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리퀘스트라고 하는 표준 모듈이 있어요. 파이썬에. 이 리퀘스트는 우리가 어, 다른 웹사이트를 URL을 액세스할 때 필요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했냐면은 그 얘들이 픽썸.포토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이 픽썸 이거를 직접 뭐 이거 쳐보시면은 나오죠. 여기 쳐보면 나오는데 이 사이트는 쳐볼까요? 그래도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냐고 봤더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재미있게 그 이미지를 랜덤하게 막 주는 이제 사이트인데 요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쳐서 이게 가로 200, 세로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주시고 랜덤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랜덤한 아무나 이미지를 리턴해 줍니다 하는 그런 로럼 픽섬 로럼 입섬이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로럼 입섬은 그냥 우리가 그 출판하는 사람들이 막 의미 없이 글자들을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페이지를 채울 때 로럼 입섬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좀 도용해서 로럼 픽섬이라고 이름을 줬네요.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해서 500 바이 500짜리 그림 랜덤한 이미지를 이렇게 리퀘스트 하면 이게 우리가 URL 창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친 것처럼 똑같이 get request로 해서 URL 치면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여기서 콘텐츠라고 하는 걸 좀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이게 스테이터스 코드가 제가 그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받는 거죠. 리퀘스트에서 요 URL 값을 받으면 그 브라우저에다가 뿌리는 값이 그대로 우리 변수로 들어와요. 그 크롬 브라우저가 요 값을 받아서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석세스풀 그 웹에서는 항상 리퀘스트 리스판스 할 때 200 코드가 석세스 코드고요. 404는 not found 뭐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요 콘텐츠는 요런 식으로 와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인데 이렇게 인코딩 되어 있는 거를 64 아까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웹상에서는 바이너리 코드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웹상에서 데이터 바이너리를 주고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요 그 리스판스라는 콘텐츠를 이제 우리가 여기 제 PC 제 디렉토리에다가 라이트로 이 WB는 바이너리 파일을 라이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덤 이미지 PNG라는 걸로 저장하려고 그렇게 파일을 오픈을 했고 이 파일 네임으로 그다음에 이 리스판스 콘텐츠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를 라이트를 합니다. 그걸 라이트를 하면은 여기 이제 랜덤 샘플 이미지가 왔죠. 이게 좀 전에 제가 받은 이미지고요. 저장한 이미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하는데 이 IPython.display라고 하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원래는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요 아이파이썬 점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해야만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냥 그건 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전에 그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필로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파이썬에서는 이미지를 핸들링하는 파이썬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필로우라는 것도 있고 오픈CV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픈CV는 이거는 뭐 꼭 파이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범용적이고 이거는 뭐 C++로 만들어져 갖고 뭐 하여튼 오만 랭귀지들에서 이제 가장 애용하는 범용적인 게 오픈CV이고 파이썬에서만 쓰는 거는 이제 필로우라고 하는데 기능은 오픈CV가 훨씬 파워풀합니다. 어쨌든 간편하게 쓰기는 이제 필로우가 좋고요. 그래서 요거 인스톨도 아까처럼 이렇게 pip 필로우 인스톨 필로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없어서 아마 에러 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필로우를 설치하고 되면은 우리가 그 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 요 모듈들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우리가 랜덤 이미지라고 세이브 해줬던 이미지 네, 그거를 여기 이미지라고 되지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픈 이미지 모듈을 이용해서 오픈해주고 뭐 여긴 IO 만약에 이거 파이썬 이건 순수한 파이썬이에요. try except IO에라. 그래서 그 파일 열 때 파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not found try를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not found가 하면 이 except가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system exit 1 하면은 그 리턴 코드 2를 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한번 장난 삼아서 이거 이름 바꿔서 나중에 해보십시오. 에러가 어떻게 나는지. 그 다음에 이미지 내에 좀 우리 숙제가 워터마크를 생성하라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이 필로우가 그걸 제공해요. 뭐냐면은 필로우는 요 이미지 드로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이미지를 그 드로우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티은행 뭐 데이터셋 동호회라고 하는 아까 좀 전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이제 그 텍스트를 하나 넣고 폰트는 요거는 그 PC들마다 달라요.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데 제가 요거는 무슨 한글 무슨 글꼴이 하여튼 이 트루 타입 폰트 요 디렉토리를 가서 보시면은 요 폴더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래서 이건 한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글 무슨 폰트를 그 중에서 하나 그냥 임의로 고른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글자 사이즈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를 10 by 10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드로우를 해라. 그 다음에 폰트는 여기 내가 고른 요 폰트 한글 폰트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게 RGB예요. 25가 레드고 제로 G 그린이 제로고 B 블루가 제로니까는 레드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25면은 빛의 삼원색을 다 합치면 화이트가 되죠. 화이트. 000이면 블랙이고요. 요거 10 돼 있잖아요. 이게 좌상부터 그 00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00이고요. 00이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사이즈를 내가 뭐 500 했네. 요게 500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5, 6, 7에서 500까지 가고 이게 X축이고요. X좌표, Y좌표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에서 500까지 가고 그래서 여기 10이면은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X10, Y10 여기다가 써라. 이렇게 포지션 정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라이트를 해서 여기다 뭘 쓰냐면 워터마크 된 걸로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세이브 됐을 거예요. 여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워터마킹 할 수 있는데 이 숙제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필요한 기본 기능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제물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페이크 앨범 커버를 만들라는 건데 여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필로우 그 라이브러리 그거를 다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다 알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디스플레이 커브라고 해서 톱 바텀 해서 위에다가는 뭐 무슨 텍스트를 놓고 밑에 무슨 텍스트 하는 거 아예 만들어 줬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니까 불러다가 써라. 뒤에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뒤에서 이제 불러다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죠. 그 뭘 이 디스플레이 커버라고 하는 펑크션은 함수는 뭘 하는 거냐? 아까 리퀘스트 를 불렀고요. 저기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세이브할 이름을 png라고 네임을 하나 주고 request.get에서 아까 그 픽섬.photo에다가 랜덤 이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았고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 오픈 요 파일 네임으로 오픈을 해서 저장했어요. 로컬 디렉토리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미지를 다시 열어서 그 필로우에 드로 오브젝트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그 폰트 그 밴드 네임하고 앨범 네임 두 가지를 그 다른 폰트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윈도우즈 폰트 디렉토리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얘들은 이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요건 제가 로컬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IBM 그 웹사이트에서 하면 이게 아마 복잡하게 돼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로컬에서 만약에 작업하신다면 자기 맥에 이제 그 경로를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밴드 네임 그거는 50, 50에서 시작하고 그 앨범 네임은 50, X는 50, Y는 400 위치에서 시작하겠다고 이제 그걸 준 거고 그 다음에 칼라 요게 좀 애매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글자 주변에다가 저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윤곽선을.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별게 아닌 게 아까 그 여기 위치에 잡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x 좌표에서 마이너스 1 하고 y 좌표에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그 글자보다 한 픽셀씩 올라갔겠죠. 픽셀이에요. 한 픽셀 올라가는 데다가 요 탑 글자를 똑같이 쓰는데 요 밴드 네임 똑같이 쓰는데 요거를 갖다가 검정색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한 픽셀씩 늘려줘서 그러니까 x를 한 픽셀 늘려주고 y는 그냥 그 원래대로 하면서 또 한 번 써주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그 y 좌표를 한 픽셀 늘려주면서 써주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웠다 붙였다 하면서 해보시면 감이 잡힐 텐데 이렇게 하면 윤곽선이 그려져요. 그 내가 할 거는 밴드 X, Y에다가 글자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씩 그 한 픽셀씩 위로 아래로 조정하면서 글자를 검정색으로 하나씩 더 써주니까 윤곽선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앨범 네임도 그런 트릭이죠, 트릭.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 써준 거에다가 한 픽셀씩 위로 아래로 옮겨가면서 워터마크를 만들어 주니까 이제 글자가 윤곽선이 검정색 바탕이 된 글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내가 원래대로 텍스트를 요거는 252525면은 하얀색입니다. 흰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RGB. 만약에 내가 이걸 뭐 블루로 하겠다 그러면 00B25 이렇게 하면 블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탑하고 바텀으로 요 함수를 불러보면 이런 식으로 탑에는 이렇게 되고 하얀 글씨로 이렇게 되는데 깜장색으로 윤곽선이 그려졌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트릭을 한 거예요. 한 픽셀씩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재밌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파이썬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가 또 나오는데 위키피디아 쪽에서도 이런 식의 그 아까 그 저기 뭐 입섬 저기 그림 랜덤하게 보여주는 그 식으로 이거 랜덤하 요거를 한번 UR에 쳐보시면은 그냥 랜덤한 주제가 나옵니다. 뭐 이상한 무슨 뭐 별 희한한 아무런 의미 없이 랜덤한 게 나오는데 그 랜덤한 걸 받아서 그걸 앨범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은 아까처럼 이런 데이터가 오거든요. 아까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래 갖고 이게 그 베이스 64로 인코딩 된 데이터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로 이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브라우저로 크롬 같은 데로 가면은 이제 브라우징이 돼서 이제 웹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타이틀을 끌어내려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HTML이거든요. 위키피디아에 여기 보면은 여기 HTML에 처음에 스크립트 해서 이제 온갖 자바스크립트들이 쭉 나오고
어딘가 보면 메타 다 지나서 여기 본문이 바디 나왔으니까 요 앞에 이렇게 헤드가 나와 있고 여기 헤드 위에 어디 타이틀이 어디 있겠는데 타이틀 있네요. 요 타이틀 요거를 찾아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웹 스크래핑의 기초죠.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그거만 발라와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find 요거 그 우리가 저기 파이썬에 보면은 find라 스트링 페이지가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find라고 하는 코맨드가 있어요. 그걸 하면은 타이틀이라는 게 시작되는 스타트 위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타이틀하고 HTML은 타이틀 그다음에 꺽쇠하고 슬래시 타이틀 요 사이에 이렇게 묶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엔드 위치가 되고 그래서 요 스타트 엔드 위치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뭘 하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연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무슨 뭐 금리 데이터, 환율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막 웹사이트, 뭐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긁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찾아서 여기서 이제 그 페이지를 스타트 N으로 딱 이거 슬라이싱 해주면 스트라이스 요거만 딱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스타트부터 해서 이거 잘라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이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없애버려야죠. 스트립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파이썬에 string.stri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립을 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립.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위키피디아 이것도 필요 없어요. 스트립 하면은 그 없애버려요. 그럼 나머지 이제 가운데 아바사 뭐 테스트패스 뭐 요거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밴드 타이틀하고 뭐 앨범에다 넣어주고 똑같이 뭐 위에 하고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밴드 타이틀 앨범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 위에 이 내용을 이제 자기 걸로 좀 만들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 앞으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스크래핑 할 때 많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본 개념이 나온 거고 그냥 재밌게 장난 삼아 이렇게 해보시면서 과제물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서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